자, 페이지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고요. 오늘 주제는 네 번째 민족 운동입니다. 민족 운동이라는 거는 그 민족이 독립을 하거나 또는 그 민족의 자주성을 찾기 위해서 했던 독립운동이라든지 자주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볼 주제는 총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남부아시아 라고 쓰고 인도 하나 볼 거고요. 두 번째, 동남아시아. 세 번째, 서아시아. 오스만 제국 볼 거고요. 네 번째, 아프리카. 이집트. 이야기를 나눠 볼 겁니다. 민족운동할 때 일부러 이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국가별로 안 나누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도로 조금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눴고요.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가 이제 민족운동의 주요 범위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대 때 어디를 식민 지배했지? 아시아, 아프리카를 주로 식민 지배했죠. 그런 식민 지배했던 곳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독립운동 또는 자주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신가요? 자, 그럼 지도 먼저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아시아. 아시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아프리카는 우리가 한 군데만 볼 거니까 살짝 내려놓으시고 아시아는 우리가 여러 지역을 보지 이 아시아를 좀 분류를 한번 해봅시다. 동쪽에 있는 아시아를 무슨 아시아? 동아시아. 서쪽에 있는 아시아를 서아시아라고 부르겠죠. 즉 서아시아 끝에 있는 이 터키, 즉 지금의 투르키의 오스만 제국을 이야기할 거고요. 동아시아는 중국, 한국, 일본을 이야기합니다. 남부아시아는 인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동남아시아는 어디야? 동아시아와 남부 사이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이 동남아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이런 나라들, 필리핀까지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을 이제 동남아시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이 아시아는 제국주의 시대 때 거의 모든 지역이 뭘 당했어? 식민 지배를 당했어. 그래서 이쪽 파트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 이집트는 이제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머릿속에 조금 파악은 해두세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볼 인도, 두 번째 볼 동남아시아, 세 번째 볼 튀르키예, 네 번째 볼 이집트.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면 244페이지 지도로 해서 머릿속에 공간으로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갑니다. 남부아시아. 남부아시아라고 거창하게 썼지만 우리는 그냥 인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는 어느 나라가 지배를 했었죠? 지배 국가 어디? 내가 잘 모르면 어디 나라라고 했어? 영국 이야기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나라 물어보시면 일단 영국 하시면 절반 정도는 맞다. 영국이 지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배경. 이런 민족운동이 일어났던 이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총력전을 벌였고 총력전을 벌이면서 많은 식민지 국가들도 참전을 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참전 요구를 하고 뭔가 이런 당근을 줬겠죠. 너가 날 도와주면 뭐를 줄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요구는 뭐 해준다면 자치권을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하면서 참전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전쟁은 어떻게 돼?
전쟁 후 자치권 인정해주질 않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죠. 즉 1차 영국이 야 인도야 너 나 1차 세계대전 도와줘. 참전 좀 해줘. 너 전쟁 끝나면 자치권 줄게. 하지만 전쟁 끝나고 응? 제가요? 제가 뭘 드린다고요? 자치권이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요 인물 누가 나타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 인도 사람 한 명밖에 모르잖아. 누구? 그지 간디가 이제 주요 인물이 되겠죠. 간디. 그래서 주요 사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디가 무슨 일을 벌이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벌이게 되죠. 즉 폭력을 쓰지 않고 복종을 하지 않는 운동을 벌인다라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폭력을 쓰지 않고 우리의 민족의 독립을 이뤄내겠다. 우리의 자치권을 얻어내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이 영국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식민지와 식민지와 지배 국가의 조금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영국이 있고요. 인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식민 지배 국가고요. 이곳은 식민 지배를 당하는 국가입니다. 영국은 인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많은 경제적 이득 같은 거를 챙기게 되겠죠. 어떻게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느냐? 첫 번째, 인도에 있는 좋은 거를 싸게 가져가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집에 있는 거를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영국은 인도에게 뭘 파냐? 공산품 같은 걸 팝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면직물 등을 판매하게 되고 인도도 영국에게 뭐 향신료라든지 기타 등등 같은 거를 이제 판매라고 하지만 이제 수탈당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요 중요한 거는 이 영국에서 인도로 가는 이런 면직물 등의 공산품인데 이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영국이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 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또는 인도에서 아주 싸게 향신료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다른 나라 또는 자국 나라에다 팔면서 돈을 많이 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도는 더 이상 영국에게 이런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자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불매운동을 펼칩니다. 불매운동. 어떤 걸 불매하겠다는 거지? 영국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을 우리가 불매하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면직물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간디의 사진에서 맨날 이런 배틀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실을 뽑아내서 뭘 만들려고? 옷을 만들어 내려고.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쓰겠다는 거야. 영국의 물건을 받아오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세 거부 운동을 펼칩니다. 식민지를 운영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는데 세금을 걷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질 않는 거야. 즉 물건도 안 팔려. 세금도 안 내. 영국에게는 인도를 데리고 있음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이득이 없이 돈만 먹는 친구들로 전락하게끔 일부러 만들겠다라는 거야. 즉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해주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공직 거부 운동 같은 것도 펼칩니다. 영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소금 행진 같은 게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은 꾸준히 소금을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금을 영국이 독점을 하게 되고요. 이 독점된 소금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금을 먹으려면 나는 영국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고 싶어 안 싶어? 이러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지. 영국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걸어갑니다. 어디로? 소금을 얻으려면 어디로 걸어가? 바닷가. 바닷가로 걸어서 물 딱 띄워. 그 다음 뭐 하면 돼? 말려. 그 다음 뭐 하면 돼? 먹으면 되겠죠. 그것이 소금이니까. 즉 내가 이런 고생을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너네 물건 사지 않겠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받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
인도의 자치권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1935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치권이라는 거를 포인트를 조금 두셔야 돼요. 자치권. 독립이 아닙니다. 자치권. 자치권이기 때문에 뭐가 빠져 있냐? 군사, 외교, 군사권과 외교권이 제외된 자치권이 인정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동남아시아로 넘어갑니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여러 나라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 심플하게 이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배했다.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가, 그 다음에 지배국가, 주요 인물, 특징,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국가는 어디냐 하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베트남의 지배국가는 어느 나라? 그렇죠. 프랑스. 여기에 주요 인물은 호찌민이 있습니다. 호찌민은 우리가 러시아 혁명 할 때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코민테른에서 이제 레닌 학교를 세워가지고 덩샤오핑, 호찌민 이런 친구들을 불러다가 사회주의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사회주의 확산 우리가 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냐? 공산당을 통해서 이제 호찌민이 이제 공산당을 통해서 베트남의 독립을 이뤄냈다라는 거. 현재도 이제 프랑스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라든지 성당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형태가 좀 남아 있는 베트남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배국가가 어디? 어느 국가죠? 어느 국가죠? 그렇죠.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이고 여기서 주요 인물은 스카르노입니다. 여기는 국민당을 세워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서 뭐 고무, 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게 되었고, 여러분들 스카르노는 이제 이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이끌었던 인물로 이 인도네시아 돈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스카르노의 인물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뭐 얼굴 보자는 건 아니고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단위가 큰 지폐입니다. 10만이라 써 있죠. 10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000원 정도 되는 돈이야. 근데 이런 가장 고액 화폐에 이런 인물이 새겨져 있다는 거는 이 나라에서 이 인물이 상당히 뭐한 존재다?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지. 우리가 5만 원권 생기기 전에 가장 높은 지폐에 누가 있었어? 세종대왕이 있었던 것처럼 중요한 인물이다. 근데 물론 이제 역사에 이제 평가가 갈리기도 하죠. 이 뒤로 독재를 조금 실시를 했거든요. 1970년대 무너질 때까지. 일단 이런 인물이 있었다는 거 알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지배국가가 미국이고요. 특징은 언어와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필리핀은 지배국가가 이제 실은 미국이 쭉 지배했던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종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스페인의 언어는 스페인어, 미국의 언어는 영어가 되겠죠. 스페인의 종교는 가톨릭, 여기는 개신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필리핀의 현재의 언어와 종교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현재 스페인의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가톨릭을, 미국의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를 사용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리핀에서는 공용어가 영어와 이제 따갈로그어라고 불리우는 언어가 있고요. 종교는 이제 가톨릭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동남아시아고요. 세 번째 이제 서아시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이고요. 현재는 이제 터키, 튀르키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오스만 제국은 앞에 있던 나라들과 다르게 이제 그 식민 지배를 당했던 국가는 아니고요. 식민 지배를 당하진 않았지만 이 자주성, 민족의 국가로서 자주성을 상당히 잃은 상태였다.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의 편에 섰습니다. 동맹국의 편에 섰으니 자연스럽게 패전국이 되었고요. 패전국이 되다 보니 상당히 많은 내정 간섭 같은 것들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일단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이제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 많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주요 인물이 누구냐? 이 오스만 제국, 이 서아시아에서 나오는 이 주요 인물은 누구냐면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인물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오스만 제국의 개혁을 이끈 인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의 개혁을 어떤 형태로 이끌었냐 하면 주요 개혁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로 재정을 폐지하고 터키 공화국 수립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재정이란 게 무엇입니까? 재정이 뭐야?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야. 정부 형태. 즉 황제, 제국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공화국. 두 번째,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당시 정치와 종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야. 정치가 종교에 영향을 미치고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거죠. 이 당시 종교는 어떤 종교야? 오스만 제국의 종교. 여러분 조만간 종교만 분류를 따로 해드릴 텐데 세상의 종교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믿는 종교는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보편적으로 믿는 종교들, 일단 첫 번째 그리스도교가 있고요. 두 번째 이슬람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일단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종교 뭘까? 어떤 종교일까? 여러분 오스만 제국 서아시아 이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는 이슬람이 상당히 우세해요. 이슬람을 이제 믿고 있었고 이것들은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있게끔, 우리나라도 정치와 종교가 완벽히 분리되어 있죠. 헌법에 대한민국의 국교는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국민 모두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여성 참정권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부여하게 되는 거지.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게 된다라는 거. 그다음 네 번째, 문자 개혁을 합니다.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문자 개혁. 이 당시 이제 아랍어를 쓰다 보니 아랍어는 상당히 문자가 어렵습니다. 글자를 알아보기가 어렵고요. 배우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문맹률이 높고요. 문맹률이 높다 보니 국가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자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뭐를 본따 만드냐면 알파벳을 활용해서 이제 터키어라는 건 문자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서 훨씬 더 쉽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단어를, 문자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문맹률을 낮추고 국가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넘어가고요. 마지막 넘어갑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라고 쓰고 우리는 이집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이집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도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 여러분들 이 이집트 위치에 보시면 이집트는 이 큰 강이 하나 흐르죠. 큰 강. 킬리만자로 산에서 내려온 물에서 발원해서 시작되는 나일강이 됩니다. 나일강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집트고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이제 바다가 있어. 바다가 있는데 땅도로 막힌 바다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짧은 길로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근데 유럽, 만약에 이 이탈리아에서 인도를 간다고 치면 저기는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쭉 돌아서 아프리카를 거의 한 바퀴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근데 사람은 어떻게 가고 싶어? 빠르고 짧고 편한 길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후문으로 나가시는 학생들이 많으실 텐데 후문으로 돌아서 여기로 오려면 뺑 돌아서 와야 되죠. 근데 급식실 바로 뒤로 넘어가면 얼마나 빠를까라는 생각 해본 적 없어? 난 늘 했었어. 야, 저기로 갔다 오면 카페 얼마나 금방 갔다 올 수 있을까? 얼마나 빨리 매점이 아니라 편의점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린 거기로 갈 수가 없죠. 철조망이 쳐져 있으니까. 거기 문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더 빠르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사람들 다 비슷합니다. 야, 여기가 막혀 있는데 지도를 보니까 이거 뭐 하면 돼? 땅을 좀 뚫으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뚫어요.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인도를 가려고 하면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지 않고 바로 이 길로 뚫어서 인도로 올 수 있다는 거야. 즉 지름길이 된다라는 거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의 이름을 수에즈 운하라고 불러요. 수에즈 운하. 운하라는 건 이제 배가 다닐 수 있는 물길로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중요한 운하가 하나 더 있는데, 자, 미국 서부에서 브라질을 간다고 칩시다.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가고 싶다고? 짧고 빠르고 편한 길로 가고 싶어. 여기를 중간을 뚫어서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파나마 운하라고 부르는 거고. 어쨌든 이 수에즈 운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운하, 중요한 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집트 보는데 지배 국가는 어디? 지배 국가 누구? 모르면 영국입니다. 영국입니다. 이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이집트는 매우 강력하게 독립운동을 펼쳐내게 되고요. 이 독립운동의 결과 이 이집트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심플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독립을 하게 돼요. 근데 독립을 하게 되긴 되는데 그냥 독립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조건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조건부 독립. 그래서 1922년 조건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어떤 조건이 걸려 있냐 하면 수에즈 운하에 군대 주둔 조건. 자, 수에즈 운하에 군대를 주둔한대요. 그럼 누구 군대일까? 이집트 군대일까? 영국 군대일까? 영국 군대를 주둔한 조건으로 독립을 시켜준다라는 거야. 너는 가도 뭔 두고 가? 운하는 두고 가라 라는 겁니다. 즉 수에즈 운하를 누가 사용을 하겠다? 영국이 주도권을 쥐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란 나라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1922년 독립을 했지만 수에즈 운하에 군대를 주둔한 조건, 즉 영국의 군대를 주둔한 조건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